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어제 이제 밤에 제 방송 끝나고 뭐 꼭 끝나고는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국 전 대표가 출소를 했어요. 어제도 이제 그 방송 보시느냐고 많은 분들이 없었는데 오늘도 그러네. 조국 출소, 이 대통령께 감사,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조국 대표가 이제 마침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 대통령께 너무나 감사하다.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들, 전직 국회의장님, 국내외 학자님들께 인사를 드린다. 사면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가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과 저항, 주권 행사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미력 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죠. 나머지는 뭐 인사치레라고 보면은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포부를 밝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나도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태겠다. 조국 대표 이렇게 정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대로 정치를 하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사적 욕망, 사익을 버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명팔이 발언이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자신의 대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마치 정 대표가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약을 팔아놓고 명팔이를 해놓고 결국은 자기 정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열받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대통령의 뜻을 그죠?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 제가 뭐하러 욕을 하겠습니까? 미친놈입니까? 그냥 아무나 보면 막 물어뜯어요? 근데 문조 털레들이 딴 꿈 꾸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면요. 제가 조국 대표님 뭐 비판, 비방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비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다음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번 타이밍은 쉬어간다. 왜? 조국이 출마하는 순간, 이번에 이제 뒤에 여론조사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국 사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떨어졌다라는 건 우리 뭐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50% 초반대까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어.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조국 사면 찬성 43%, 반대 48%. 반대가 더 많아요, 찬성보다.
이러면은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에 건 보궐선거건 출마하는 순간 그 선거는 조국의 선거가 돼버려. 근데 반대가 여전히 더 많고, 특히 우려했던 2030 유권자들의 이탈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30대 조국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30대 유권자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요, 5%가 빠졌어요. 갤럽에서 지금 60%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지금 59%,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뭐 소개해드렸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갤럽에서도 지금 5%가 하락을 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5% 빠지는 거는 이건 폭락이라고 봐야 돼요. 5%면은. 반면 국힘은 3%가 상승을 했으니까 민주당이 5% 빠지고 국민의힘이 3% 상승을 하면 8% 격차가 좁혀진 게 되잖아요. 8%가 빠진 거야, 이거는. 8%가. 엄청난 지지율 하락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빠지는 건 특별한 변수가 없잖아요. 변수는 딱 두 가지야. 제가 조청래 리스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청래 효과. 정청래가 계속해서 무슨 악수를 하느니 마느니 뭐 국민의 SNS에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쓰고 국민의힘하고 불필요한 언쟁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 빠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조국 사면까지 하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뭐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충분히 감안하셨겠지만은, 야,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시즌2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관여층들이 아니야.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보세요. 친명과 친문을 구분을 못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친문 대표 정청래가 나오고 친명 대표 박찬대가 나왔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의 60%인 거예요. 60%. 물론 거기서 30%는 원래 친문을 찍을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은 뭐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적어도 민주당 당원의 30%는 친명 친문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 명문정당 막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다. 유튜브에서 김어준이 맨날 그런 식으로 방송하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끼리는 그게 기분 좋을 수는 있겠지. 친문들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문파 조빠들은 기분이 좋지. 문재인과 이재명이 하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명빠들은 기분 나쁘지만. 그런데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정치 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하나네? 그럼 문재인 시즌2야? 그런가? 근데 이재명은 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대표, 민주당 스피커, 김어준, 이동영 뭐 이런 애들은 나와가지고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재명과 문재인은 하나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거기다가 조국까지 사면을 시켜버리니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하나구나. 그럼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하나면은 문재인 시즌2게 이게? 그럼 문재인 시즌2면은 그 중도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를 보고 조국 사면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문재인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문재인 그림이잖아. 김어준이 설치고 정청래가 설치고 조국이 설치고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문바들이 다 설치고 있으니까. 푸름선님, 정청래 당선 수사 의뢰 선관위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한골 탈퇴해야. 그리고 당연히 중도층이 이탈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물론 뭐 대통령께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뭐 단합을 위해서 이런 좀 다소 정치적인 데미지가 있더라도 사면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지금 대립이 생기는 게 집권 초기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고,
요런 정도는 감수하고 간다라는 어떤 정무적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직 뭐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힘으로 저는 뭐 지지율 다시 만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 조국이 출전을 하게 되면 다 초점이 조국으로 몰려갈 거야. 그럼 쟤네들이 까기가 좋잖아요. 언론에서 계속 조국 얘기할 겁니다. 조국. 그러면은 민주당도 덤으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이런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해줬으니 다음 지방선거 때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지금 조국 대표.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얘기면은 다음 판은 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판은 쉬고 가자. 그러면은 오히려 조국 대표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정치를 길게 봐야 돼. 뭐 당장 뭐 한 자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국 대표도 사실 뭐 대권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럼 큰 정치를 해야지. 작은 것에 욕심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조국 대표가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은 다음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고 또 개헌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개헌까지. 이러한 중요한 모멘텀인 만큼 조국이 백의종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고 저기 뭡니까? 광역단체장, 뭐 기초단체장까지는 모르겠어요. 기초단체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역구 출마를 하지 말고 기초의원, 의원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게 그 민주당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갔잖아.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뭔가 보온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건 최소한의 좀 정치적 도의를 지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길게 드린 이유는 뭐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서 제 느낌적 느낌이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뉴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감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할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등 재보궐선거 등 쉬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출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 뭘 해야 된다. 1. 서울시장, 2. 부산시장, 3. 개항을, 4.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엔 좀 쉬어간다. 1, 2, 3번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4번은 아니다. 저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세의 변화 그리고 당사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그냥 지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식 의원은 다만 조국 전 대표가 어느 선거, 어디에 출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결단, 당의 결단뿐만 아니라 소위 진영 전체의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민주당과의 합당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쟁이 지역을 발전시키고요. 경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경쟁이 필요한 곳에서는 경쟁을 할 것이고 단일화가 필요한 곳, 연합이 필요한 곳에서는 단일화 연합을 할 겁니다. 물샐 틈 없는 공조와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경쟁을 동시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내년에도 그 기조는 크게 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김치 국물을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심지어 개항을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거는 뭐 거의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개새끼지. 개항을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뻔뻔스럽게. 개항을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양보하다시피 한 지역구예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 지금 이번에 사면도 못 받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개항을 얘기를 어떻게
저 무슨 날강도들도 아니고, 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도의적으로 개항을 얘기는 하는 게 아니지. 저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뭐 재판 진행 중이니까 뭐 저기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옥중에서도 출마했는데, 이번에 개항을 해 출마를 하셔야 돼, 송영길 대표. 물론 뭐 서울시장 있긴 한데 그럼 재판이 끝나야 이제 서울시장은 좀 가능하실 것 같고.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할 소리입니까? 양심도 없는 거지. 제가 볼 때는 4번. 이번 판은 쉬어가는 게 맞지. 양심이 있으면. 사면까지 해줬는데 보란 듯이 이재명, 송영길 지역구에다가 깃발 꽂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경쟁해봐. 뭐 경쟁하는 게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경쟁하면 되죠. 그래봐야 호남에서 경쟁하겠지. 그리고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당선시켜주려고? 말도 안 되는. 서울시장에 만약에 서울시장이건 부산시장이건 조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국이 광역단체장을 나오게 되면은 다음 지방선거는 조국 선거가 돼요. 그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48%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48%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거가. 아니, 48% 먹고 들어가는 선거가 돼버리잖아. 그 민주당은 43%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어려운 싸움을 만들어? 저는 조국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국 대표가, 그, 양심이 있으면은, 이번엔 백의종군 해야 된다. 뭐, 뒤에서 도와주는 것까지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뭐, 자기 당 선거운동 도와주는 것까지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출전하는 거는, 우리 진영 전체를 공멸로 끌고 가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몇 개월 사이에 조국 대표의 이미지가 뭐 지금 급반전 될 상황도 아니잖아. 자, 이 어르신 이제 합당의 전령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루가 멀다하게 돌아다니면서, 혁신당,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합당을 해야 된다. 조국당과 2년 목표 같은데 다른 집 살아야 되느냐.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도 총선도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은데 왜 다른 집에 살아야 되느냐. 지방선거 전 합당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거의 1년 남았는데 합당하는 게 복잡할 게 없다. 합당의 전령사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대표하고 박지원 의원하고는 뭔가 미략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당해가지고 아까 뭐 조국혁신당 그 신장식 의원은 뭐 합당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무슨 수작이냐면요. 제가 볼 때는 삼고초려 수작이에요. 저게 삼고초려 수작. 조국은 합당할 생각이 없고 조국혁신당은 그냥 쇠빙선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자꾸 합당하자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합당을 합니다. 요런 그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에서 먼저 합당하자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또 다 들고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어르신 내세워가지고, 참, 저 60만 원 어르신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푸름선님 당찬대 정민석 청재명이 우리의 바람이었다. 부디 뭐 내년엔 될 겁니다. 그렇게. 이거 약 팔고 있어요. 앞장서 가지고. 그러니까 정청래 스피커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딱 싶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참 기가 막힌 걸 참 잘도 찾아내세요. 진짜 머리가 뭐 보통 머리가 아니야.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 대표의 SNS를 딱 분석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걸 올려놨어. 이재명 대통령 선언이다. 요건 띄어쓰기 안 했다 이거고요. 노력하자.
이 대통령의 성의에 북이 화답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 조국 구구정당 국민의힘 심판받아. 야, 진보진영은 단결과 연대. 조국 대표님의, 지금 대표 아닌데, 조국 전 대표인데, 대표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건강 체크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곧 만나서 많은 대화 나누시지요. 여러분,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언이다. 이 대통령의 성의에 북이 화답하길 바란다. 이거하고 조국 대표님의 축하를 드리고 바랍니다 하고 바란다 하고 바랍니다의 차이네. 이게 어느 당 대표예요? 이거 민주당 대표야? 조국당 대표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이고 조국은 대표님이야? 그리고 보세요. 곧 만나서 많은 대화 나누시지요. 곧 만나서. 왜 민주당에서 먼저 제의를 합니까? 민주당 대표가?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대표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냥 일개인이잖아. 거기 가서 왜 민주당 167석의 당대표가 12석짜리 당에 아직 대표도 아닌 사람을 왜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박지원 의원의 합당 주장하고 딱 일맥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문조 털레들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심이 다 드러나잖아.